원래 저희 학회 이름이 한국경열지압 학회였어요. 예. 그리고 경열지압이라는 말도 우리 스승님이 처음에 창안을 했어요. 그리고 방송을 참 많이 나갔어요.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도 나갔고 3대 일간지도 계속 연재를 했고 각 공무연수원 이런 데도 강의를 많이 나가시고 그때 함께 많이 활동했던 분들이 이제 송기택 씨, 그 다음에 수지침, 그리고 동방활보 오중환 씨 이런 분들이 한때 그때 많이 나갔어요. 그때 연도로 보면 드라마 방송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그때 그리고 1989년도, 90년도 요때 그분들이 많이 활동을 했어요. 우리 스승님부터 해서. 그래서 이제 경열제비 많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막 이름을 갖다 쓰고 우리 학회에 있냐 막 이렇게 해서 야 이러면 안 되겠다. 경열지압의 창시자는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고 광자석자 박사님이 이제 한 거니까 그분의 호가 서봉이거든요. 상스러운 봉우리 해서 서봉. 그래서 서봉 경열지압학회 이렇게 했었어요. 이제 서봉을 딱 치니까 어떤 회사 이름도 서봉도 있고 막 그렇게 하대. 서치해 보니까. 그래서 한때 서봉 경열지압학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학회 회원들이 이제 서봉 이제 하시는 건데 아주 전 그 얘기 들으면 좋지요. 네. 그때 간판 보니까 너무 감동스럽더라고. 이제 우리가 수기코라고 이름을 바꾸긴 했지만 원래 한국경열지압협회 또 이제 좀 들어가서 후에 이제 서봉경열지압협회 이렇게 했었는데 딱 보니까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 시대에 와서 배우신 분이에요. 순천. 네. 이제 시로 보면 이제 16년 뭐 가까이 되시는데 한결 같으신 분이에요. 한결. 사람이 한결 같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한결 같으신 분이고 지압을 하는 방법도 한결 같아. 16년 전이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러면 기술이 타락한 걸까요? 깊이가 어저께 허리가 좀 장시간 차 타고 가니까 좀 뻐근할 거 아니에요. 2분을 허리 만져줬는데 그 자리에서 풀려버려요. 그 자리에서. 근데 손맛이 투박하기가 질그릇보다 더 투박해. 네. 우리가 이렇게 섬세한 사람 있고 팔을 쓸어도 섬세하게 자르는 사람이 있고 툭툭 손으로 잘라서 국 끓이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더 맛있어요? 투박한 사람이 더 맛있더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엄지손이 제가 정확히 재봤거든요. 제 두 개 포개한 것보다는 조금 작어. 네. 1.8배 정도는 돼. 엄지손 하나가. 제가 좀 굵어 보이시긴 하네요. 엄지손을 보여달라고 그럴까. 네. 아주 간만에 지압다운 지압을 좀 받고 왔어요. 이분이 그 떡을 사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 먹으라고 4박스를 딱 준비를 해줬더라고요. 네. 나중에 뵈면 인사하시고 꼭 한 번씩 받아보세요. 이분은 우리 학회 그 송년회 때는 꼭 오세요. 순천에서 멀다 하지 않고 계속 오시는데 제가 기회를 만들어 줄 테니까 얼른 가서 한 번씩 받아보세요. 네. 그래서 이분 손맛 한번 보면 못 잊는 거야. 서울에서 많이들 와서 받아요. 한번 이쪽에 갈 때 가보세요. 여수에서도 1시간 한 40분 걸리는데 그냥 40분 정도? 여수 구경거리 많다며. 그래서 보시고 꼭 한번 가서 받아보시고. 저 같은 경우는 혼자 가서라도 받아보겠다. 우리 회원이라고 하면요,
1시간이나 그 배를 해줄 거예요. 2시간. 진짜. 순천 한번 가셔보시고 뭐 상관없지 뭐. 예, 저는 사무실. 엄지손 보이나? 엄지손 엄청 커요. 팔뚝이 더 굵으신데요. 엄청 커. 여기는 어딜까요? 이게 스노우로 찍었더니 화장한 얼굴처럼 나오는데 나 다음 주 이걸로 찍으려고. 예쁘게 나오네요. 이분 연세가 몇 살 같아요? 연세가 얼마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70인데 체격이 꼿꼿하시고요. 네. 10년은 더 어려. 이분이 이제 한 40여 년 넘게 하신 거야. 이분의 이제 학회가 여수인데 그 옥상에 이런 분재를 키우는데 아주 이쁜 분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분재 좋아하고 수석 좋아하고 뭐 이런 자연 친화적인 거 아주 좋아하시는데 딱 갔더니 한 수 딱 지도해 준다고 옥상에서 우리 옥상에서 주고받고 그랬어요. 네, 옥상에서 주고받았고 예. 아, 경치가 정말 좋아. 요 분재 하나가 한 5, 600 할 걸. 큰 소나무 이런 거. 이분이 아이디어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러니까 이거 하고 저러니까 저거 하고 그러는데 아이디어 괜찮대. 연구를 많이 하시는 거야. 그래서 한때 이분한테 배우신 분들이 이제 전국에 많이 활동하시고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또 있나? 진짜 이것은 화상한 것 같다. 네. 같이 내려가 우리 저 김정재 원장인데 이분도 카이로프라틱을 한 16년 정도. 뭐 웬만한 의사보다도 지식이 해박해요. 아주 많이 하려고. 같이 내려가서 이렇게 좀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따 실습해 볼 것들이에요. 네, 기억을 해 놓으시고. 그러면 이런 것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경관절은 크게 8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요거 뭐예요, 우리가? 외전. 이 견갑골 먼저 그것도 알게요. 견갑골 외전은 당연히 견갑골의 상방회전, 상완골의 외전. 이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견갑골의 상방회전이 안 되거나 상완골에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외전이 안 되는 거예요. 요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그 견갑골 상완골의 외전 이걸 많이 해주면 돼요. 자, 이게 외전. 외전의 주요 근육은 뭐예요? 중상각근, 극상근 이런 거. 그 다음에 외전의 반대는 뭐예요? 내전이죠. 이렇게 안쪽으로 돌리는 거. 이렇게 할 때는 견갑골의 하방회전 그리고 상완골의 내회전.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팔을 이렇게 해놓고 넣을 수 있나? 못 넣지. 여기 내회전을 해야 이게 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안 되면 견갑골의 하방회전, 상완골의 내회전을 우리가 만들어주면 이게 잘 되고 그렇게 끌고 가는 근육이 뭐예요? 대흉근, 광배근 이런 거. 그 다음에 수평, 외전. 수평에서 이렇게 가는 거. 그 다음에 수평, 내전. 요거. 여기에 주요 근육들이 이런 근육들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회전, 이렇게 외회전, 이렇게 있다라는 거. 거기에 따른 이제
근육들도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견갑골은 이제 상방회전, 하방회전인데 이런 근육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해놓으시면 됩니다. 우리 저기 장원주 실장하고 실습할 때 이런 그림들 많이 보죠. 이런 것들 잘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리는 거, 굴곡, 이렇게 뒤로 젖히는 거, 신장. 이런 검사는요, 항시 음양짝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외전했으면 내전, 수평, 내전했으면 수평, 외전. 외전했으면 내외전. 굴곡했으면 신장. 꼭 이렇게 음양짝으로 하십시오. 그리고 근육을 볼 때도 이 음양짝으로 고민을 하셔야 돼요. 굴곡할 때 잘 안 가면 굴곡 주동근이 약해서 얘를 못 굴고 가거나, 두 번째는 얘가 늘어나 줘야 되는데 이게 안 늘어나 주면 그만큼 내가 잘 못 굴고 가죠. 그죠? 그래서 상호 영향을 주는 근육들이에요. 그래서 함께 근육도 보셔야 됩니다. 얘의 문제는 여기가 유발돼요. 우리가 근육은 반드시 뼈가 있으면 이렇게 잡아당기는 근육이 있으면 이 뒤에서는 뭐예요? 늘어나주는 근육이 있겠죠, 그죠? 얘가 딱 수축할 때 이 운동신경이라는 게 척추를 통해서 이렇게 정보 전달을 주고받고 동시에 얘도 늘어나줘야 돼요. 얘가 O 수축하면 이 신호가 척수로 가요. 그리고 계전혈을 통해서 이렇게 또 내려오면서 얘를 이완시켜줘요. 얼마만큼? O만큼. 이해되죠? 근데 얘가 너무 늘어나거나 잘 안 늘어나면 이 근육은 손상받습니다. 너무 늘어나잖아요? 과도하게 빨리 수축을 해가지고 얘가 손상받을 수 있어요. 천천히 늘어나 주잖아요? 얘가 그만큼 수축하려고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막 갖다 써요. 그러니까 이 근육이 쉽게 피로해져요. 그럼 얘를 조절해주는 게 뭐예요? 근육에서는 금방추예요. 금방추. 이런 근육의 수축 이완을 미세하게 조절해주는 것들은 이 근육 내에 있는 센서들. 금복에는 금방추가 있고, 이 근육이 뼈에 붙어 있는 건 우리가 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건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골지건이라는 게 있고, 얘네들이 근육의 움직임을 미세하게 조절해 주는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뭐야? 그 근육의 움직임에 중추신경, 척수, 요레배, 요걸 봐주셔야 돼요. 그래야 온전하게 이 근육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어요. 자, 이쪽으로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이게 이두근이 있어요. 이건 뭐예요? 내가 이만큼 O 수축했어요, 이두근을. 그럼 3두근도 O만큼 이완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는 통증이 생겨요. 그럼 얘들을 조절해주는 신경이 어디 있어요? 경추, 5, 6번 쪽이죠. 그럼 그 부위의 레벨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얘를 풀어주고 여기와 여기에 문제를 찾아서 해결해 주는 거죠. 그래야 이게 좋아지는 거예요. 함께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기량작용이 여기에서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존재하냐면 전체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팔을 이렇게 앞으로 가면, 그죠? 이 다리도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나요? 이렇게? 네. 이렇게. 얘랑 서로 영향이 있어요.
유기적으로. 이런 기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이는 바로 이렇게, 멀리는 이런 식으로 서로 영향이 있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방법이 실은 있거든요. 있지만 간단한 여기만이라도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같이 검사하는 게 유익하다. 그 다음에 내외전, 외전 이런 것도 아까 해봤지만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근육들 기능을 이렇게 화살표로 한 거예요. 이 근육들이 수축하면 어깨가 이렇게 이 근육대로 끌려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견갑, 거근, 여기는 능형근, 얘네들이 수축하면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후인, 내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등이 이러면 견갑골이 뭐예요? 이렇게 밖으로 잘 벌어져야 안 벌어져요? 상방 회전이 잘 안 되겠죠. 네. 그래서 이게 잘 팔을 들 때 60도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이런 근육들을 좀 잘 풀어주자. 이런 것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하부 승모근, 뭐 이제 광배근 이런 것들이네요. 얘네들은 이 견갑골, 상완골을 이런 식으로 밑으로 잡아당기는 근육이구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세요. 소형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견갑골을 전 하방으로 끌고 오는 근육이구나. 이런 것들. 우리가 봤던 아까 쇄골하근 이런 근육들. 쇄골의 움직임에 문제가 있으면 이 근육도 보고, 그 다음에 쇄골하근도 보고, 상부 승모근도 좀 보고 이러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어깨 구조에서 보면 이제 이런 것들이 있죠. 네. 모든 관절에는 어떤 구조와 구조가 연결돼 있고, 그죠? 즉 쉽게 말하면 뼈와 뼈가 연결돼 있고, 이 뼈들의 안정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인대도 있고, 그 안에는 관절낭이 있고, 그리고 그 위에 움직임을 유발하는 근육들이 있고, 그 근육과 근육이 겹치는 사이에 또 많은 활액 물질들이 있어요. 기름주머니 같은 것들이. 근데 어깨에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 있잖아요. 견봉 밑에 이 점액낭 이런 것들이 있어요. 활액낭이. 얘가 손상되면요 엄청나게 아파요. 얘가. 네. 해부학적으로 이렇게 위치했습니다. 이게 상완골이고, 얘가 언제 손상이 되냐면 여러분들 이렇게 기대는 거. 그래서 상완골이 올라오죠. 견갑골과 이렇게 맞추겠죠. 견봉하고 이렇게 공간이 좁아지면 이곳에 손상이 되고 염증이 생길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열중 샷을 많이 하면 얘가 잘 찝혀. 네. 열중 샷 하는 거 좋은 건 아니에요. 이 견갑골이 있고 상완골이 있을 때 열중 샷 하면 상완골이 내외전이 되면서 전방으로 약간 이렇게 빠져요. 그렇지 않아요? 열중 샷 하려면 이게 내외전 돼야 되지. 뒤로 가면 상완 골두는 뭐야? 전방으로 빠지잖아요. 그죠? 요 상태에서 습관이 됐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지 않죠. 보통 팔을 많이 쓰는 자세는 앞으로, 위로, 밖으로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때마다 이곳이 자꾸 찝혀. 손상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도 구분하는 걸 좀 아셔야 돼요. 점액낭에 염증이 생긴 건지, 근육에 문제가 생긴 건지, 뼈와 뼈 사이에 문제가 있는지. 모든 이 관절의 문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봤던 뼈와 뼈의 문제. 즉 연골과 연골의 문제가 있는 건지. 그리고 뼈를 연결해 주는 게 조직들이죠. 연부 조직이 있어요. 저번에 한번 말했는데 연부 조직에는 수축성 구조물이 있고 비수축성 구조물이 있다. 수축성 구조물은 이제 근육, 건 이런 것들이고, 비수축성 구조물은 인대, 관절낭, 활액낭 뭐 이런 것들 있다.
그리고 신경, 혈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런 것들이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공간의 문제예요. 이 조직과 조직 사이는 뭐가 있어요? 공간이 있죠, 공간. 그 공간이 좁아지면 문제가 많이 생겨요. 공간이 여유로우면 그런 문제는 별로 없어요. 대체적으로 공간이 좁아져서 오는 문제들이 커요. 그래서 이 관절에 있는 구조 중에 어떤 곳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육의 문제는 근육을 풀고 연골과의 문제는 그 뼈를 움직여서 풀어줘야 되고 이런 방법들 중요하죠. 자, 그래서 이런 봤던 조직의 문제, 공간의 문제들이 생기면 어깨에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오십견은 유착성 피막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유착성 피막염.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요거. 아까 견갑골에 있는 관절강은 즉 소켓은 직경이 좁고 깊이도 깊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상완골두는 상대적으로 훨씬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구조는 불안하지만 기능은 자유롭다. 얘기했죠? 그러면 이 불안한 이 구조를 뭘로 보완을 했냐면 여기에 수많은 인대로 보완을 해요. 네. 인대로. 그런 것들이 이제 손상이 되거나 그러면 처음에는 섬유화가 되고 나중에는 석회화가 되고 그러면 걔네들의 움직임이 극히 제한돼요. 완전히.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들이 가동도 안 나고요. 움직일 때마다 막 통증이 증가돼요. 이것은 잘 안 낫습니다. 네. 한번 오면. 근데 통증이라는 것도 시간이 지나면 몸에서 뭐요? 적응을 해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 그냥 살만하게끔은 돼. 그런데 이 구조가 회복되지는 잘 않아요. 네. 그러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통증은 크게 없지만 가동이 안 돼. 이렇게. 네. 올바른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결과가 도출돼요. 우리가 어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괜찮다니까 그냥 참고 살아. 한 사람은 치료 기간을 우리가 1년으로 봅시다. 통증이 사라진 기간 1년으로 봤을 때 1년 기다리면 괜찮겠지 그냥 살아.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그래도 치료하면 좀 더 낫겠지 해서 재활 치료를 계속하고 운동을 해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 가서 1년이 딱 됐어. 이 사람은 안 아파. 이 사람도 안 아파.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여기는 가동이 제한돼. 근데 이쪽은 뭐예요? 정상적인 가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통증에 준하지 말고 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능이 제대로 회복되도록 우리가 해준다는 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재활이 필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네. 무슨 뜻인지 알죠? 그러니까 찾고 뭔가 움직여주고 치료를 해야 돼요. 그게 1년이 가더라도. 그래야 온전히 회복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저부터도 이런 문제가 있었고 알면서도 안 하게 되는 게 이게 제 성향인지 사람들의 습성인지 모르겠어요.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자요, 이런 분들은요. 특히 야간 통증이 심해요. 이쪽 어깨를 밑으로 해놓으면요, 통증 때문에 바로 깹니다. 경험해보니까 정말 이게 오십견이 심하구나, 심각하구나. 정말 괴로운 증상이구나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확실히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수기요법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때는
뭔가 전문의 또 양방의 어떠한 기술들이 요구되기도 해요. 어떤 게 제일 중요하냐면 이게 그렇게 썩 좋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래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긴 해요. 브리스만 교정이라는 것.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아요. 무슨 교정이야? 브리스만 교정. 이거를 해석하면 파쇄 교정이에요. 파쇄. 파쇄시키는 거예요. 얘가 단단하게 웅축 굳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걸 찢는 거예요. 찢어. 네. 어떻게 찢냐면 이 주에다가 이제 국소 마취를 해요. 그리고 세 방향을 찢습니다. 이렇게 쫙 찢어요. 우리 이제 아파서 못 움직였잖아요. 그냥 천천히 막 해줘요. 그러면 이렇게 웅축된 게 찌지지 이렇게 터져요. 찌지지. 물론 이로 인한 손상 부위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만큼 가동은 좋아져요. 그리고 열중 셔트에서 이걸 딱 찢습니다. 이렇게. 네. 그리고 외전에서 또 한번 찢습니다. 이렇게. 크게 요 세 방향으로 찢어주면 이제 가동성이 그만큼 좋아져요. 실은 이런 연부 조직들은요, 가동이 일어나지 않은 순간 세포들이 영양분들을 못 먹고 쉽게 말하면 말라가고 굳어가요. 그래서 움직이게 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조금 손상이 있더라도 찢어주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거 오지 않도록 하는 게 실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이라도 아프면 어깨는 반드시 좀 신경 쓰셔야 돼요. 두 번째는 여기 회전근개 파열. 대표적인 근육이 극상근, 건입니다. 근복은 이렇게 파열되질 않아요. 건이 주로 파열돼요. 여기에 너비가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너비가 있다고 봐요. 극상근 건이. 이 정도 파열될 수 있고, 이렇게 파열될 수도 있고, 완전 파열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보통 3분의 1 정도까지 파열된 건 그냥 재활만 하면 큰 문제 없이 살 수 있어요. 근데 50% 이상이 파열되면 그때는 진짜 신경 쓰셔야 돼요. 완전 파열되면 당연히 그 연결하는 게 좋죠. 당연히, 그죠? 근데 또 파열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두근이 파열이 좀 잘 되더군요. 왜냐하면 순간 뭐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배드민턴, 또 테니스, 또 야구공 던지는 것. 팔을 이렇게 순간 빨리 할 때 이두근 건이 또 파열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것을 뽀빠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거 딱 잘리잖아요? 두 가닥 있는데 하나가 잘리면 그 잘린 만큼 얘가 툭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여기 뭐예요? 볼록 튀어나와요. 상시 알통이 나와 있어서 뽀빠이 증후군이라고 그래요. 이두근의 주요 기능이 뭐예요? 굴곡이죠. 하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냥 쓰긴 써요. 그냥 온전한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죠. 근데 우리 회원 중에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배드민턴 잘 치고요. 수기업도 잘하고요. 그 분도 참 특이해. 잘 움직여서 써요. 근데 이 극상근건은 이렇게 완전 파열되면 우리가 팔을 드는데 굉장히 문제가 많이 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석회와 건염. 이런 조직, 연부 조직들 사이에 이제 석회화가 되는 것들. 여기 아까 공간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공간에 문제가 있음으로써 이게 관절 충돌 증후군이 생겨요. 이 뼈와 뼈가 만난 관절이죠. 분명히 여기 공간이 있죠. 그죠? 그리고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일 때 어떤 특정 조직이 이 사이에 끼어일 수 있어요. 낑길 수 있어요. 이렇게요. 이렇게. 그러면 그런 그 낑기는 조직이 손상되고 염증이 생기고 움직일 때마다 아프죠. 네. 그런 것.
아까 뭐 봤던 것들인데 여기는 또 활액낭염 이런 거 아주 다양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공간의 문제로 인해서 잘 나타나는 게 이게 관절 와순 병변이라고 그래요. 이거 우리가 슬랩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요. 잘 보세요. 이게 상원골두고요. 이게 견갑골 그리고 견갑골 이게 관절강인데 상대적으로 얘는 좁고 얘는 굉장히 크죠. 깊이도 별로 없어요. 그 사이에 이렇게 동그랗게 연한 입술처럼 부드러운 조직이 있다 그래서 이걸 와순이라고 그래요. 예, 둥그렇다 우묵한 곳은 해부학적으로 와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 입술처럼 생긴 조직이 있다 그래서 와순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잘 이렇게 찢어져요. 찢겨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찢어져요. 어디로 인해서 찢어지냐면 요 상완 이두근 얘가 상완 이두근을 볼게요. 여기는 안쪽, 바깥쪽이죠. 이렇게 보면 얘가 길이가 짧아. 그래서 상완 이두근 내측두 또는 단두라고 얘기해요. 그럼 바깥쪽은 외측두 상대적으로 길기 때문에 장두라고 얘기해요. 요게 이렇게 와서 대결절, 소결절 사이로 들어와 가지고 요 와순에 딱 붙어 있어요. 와순에 이렇게. 그래서 이두근을 잘못 쓰거나 팍 쓰게 되면 요게 딱 찢어지는 거야. 요 공간이. 네. 또는 이두근이 너무 이렇게 딱 긴장이 되면 요가 공간이 좁아지면서 또 문제가 생겨요. 네. 이렇게 염증이 생기고 찢어진다고 얘기가. 꽤 많습니다. 어떤 분들한테 많을까 이게? 그렇죠. 야구 선수 뭔가 이렇게 팍 할 때 이두근이 쭉 늘어나줘야 되는데 이게 이두근이 너무 짧아진 사람은 확 늘어나면서 얘가 팍 당기지는 거야. 배드민턴 선수, 테니스 선수 뭔가 팔을 순간 탁탁 이렇게 피는 동작을 할 때 그런 분들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사, 그 다음에 수기, 치료 방법들이 필요하죠. 아까 봤던 것부터 한번 진행해 볼까요? 검사를. 이거부터 보는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경혈지압이 새롭게 진행이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음양오행이라든가 인체 해부학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학적 검사 방법을 이제 기본 토대로 교육을 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는데 일단은 큰 틀에서 요거는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모든 관절에는 수축성 구조물이 있고 비수축성 구조물이 있다. 수축성 구조물은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보, 건, 그 다음에 근막이죠. 아니 근막이 아니라 이렇게 뼈에 붙어 있는 요 건이 붙어 있는 요 골막 여기까지를 우리가 보고 있고 비수축성 조직은 얘를 제외한 모든 것들이죠. 아까 봤던 이제 뭐 관절, 낭도 있고 그 다음에 연골도 있고 인대도 있고 신경도 있고 혈관도 있고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이 크게 이 두 가지만 구분을 해도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하는 게 좋을까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죠. 네. 이런 것들을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가동성 검사도 있고 운동 검사도 있고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간단하게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파요. 이건 능동적 운동이죠. 아파요. 그러면 아프지 않는 단계로 딱 내려오고
힘 주지 마세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잘 가네. 어디에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근육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얘기했죠. 그러면 진짜 근육의 문제인지 한 번 더 확인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드는 건 근육이잖아요. 그걸 버텨보세요 하고 내가 눌렀어. 그랬더니 아프네? 이 근육의 문제인 거야. 근데 아프진 않고 그냥 휙 떨어지네? 이거 어디 문제? 이 근육을 조절해주는 운동신경의 문제예요. 네? 이제 기억나죠? 네, 정리 좀 해놓으셔야 돼요. 간단하게는 그 정도라도 도움이 되죠. 그러면 이 근육에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근육을 잘 풀어도 좋고 신경의 문제네? 얘 만져도 효과 안 나. 그럼 어디를 봐야 돼요? 이 근육을 조절해주는 척수 레벨에 가서 풀어줘야 돼요. 그럼 얘가 훅 좋아진다. 자, 다시 옵니다. 또 아파요. 힘 쓰지 마세요. 그리고 아프지 않은 데까지 내려가 보세요. 괜찮대. 자, 힘 완전히 빼세요. 제가 할게요. 그랬더니 여전히 아프다 그래요. 잘 안 가고. 그럼 어디에 문제일 수 있다? 비수축성 구조물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다. 또 하나는 임피지먼트, 그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조직을 이렇게 찝혀서 아플 수도 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 근육보다는 어떤 경우는 빨리 나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한 것들이죠. 인대 손상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에 낫질 않아요. 적어도 1, 2개월 정도는 우리가 좀 봐주면서 가야 되는 것이고 연골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연골도 공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간이 좁아져서 연골이 다른 거예요. 그럼 연골이라는 놈들은 단순히 뼈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얘들도 세포고 세포는 영양분을 먹어야 제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골 세포는 어떻게 해서 영양분을 받느냐? 움직일 때 영양분을 빨아먹듯이 흡수를 해요. 그런데 연골이 닳았는데 움직이기가 쉬워요? 어렵죠? 그럼 연골이 왜 닳아요? 공간이 좁아져서 마찰이 돼가지고 단 거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공간을, 즉 유격을 넓혀주는 치료가 필요하죠. 이렇게. 그럼 공간이 넓어지면 그 상태에서 움직이면 세포들이 잘 먹죠. 그럼 얘들이 살도 찌고요. 재생이 돼요. 제 위치로. 현대의학에서 연골이 재생이 안 된다. 우리 선생님 어떻게 알고 계세요? 근데 한때는 그런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 의학은 계속적으로 새롭게 규명이 되고 바뀌고 막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세포예요, 세포. 세포들은 조건이 맞아지면 재기능을 해요. 성장을 해요. 그래서 공간의 문제를 회복해 주면 된다. 이런 거. 이 관절낭염 있잖아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해도 잘 안 낫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의에 가서 소염제나 이런 거 좀 맞고 그러면서 수기재활하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얘가 염증이 생긴 이유는 그 구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근육이 틀어졌던, 관절이 틀어졌던, 자세가 불균형이던 그런 다양한 요인으로 얘가 압박이 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생긴 거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때 우리가 정말 필요하죠. 그런데 진짜 아플 때는요, 병 보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지혜롭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이 수기하는 사람들은 내가 해줄게, 내가 다 할 수 있어 이게 안 되거든. 제일 중요한 건 검사를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전문의에게 보내야 될 사람인지 함께 협업해서 해야 될 사람인지 이거 판단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절대 욕심내지 말고요. 안정적이면서 효과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는데 자 봅시다. 이쪽에 여러분들은 두 분씩 짝을 지어서 저를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저 관절의 통증부터 한번 볼게요. 두 분이서 이렇게 하시고 해보시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은 다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어깨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그럼 어느 쪽 어깨가 아프세요? 물어봤겠죠. 네. 어느 쪽 어깨가 아프세요? 오른쪽이 조금. 오른쪽 어깨가 아프다고 그랬어요. 그럼 오른쪽 어깨가 올라와서 문제인지 내려가서 문제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편하게 계셔보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높낮이를 확인해 보세요. 높낮이는 쇄골 이렇게 해서 원위부 톡 솟은 데 있죠? 그점을 이렇게 살짝 잡으세요. 세게 누르지 말고요. 살짝. 그렇게 보면 솟은 것은요. 뾰족하게 느껴지거든. 이쪽에 뭔가 돌출됐네 더. 네.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거지. 네. 이런 느낌과 이런 느낌인 거예요. 좌우 비교했을 때. 그래서 아픈 쪽이 솟은 것 같다. 그럼 이 견갑골이 뭐예요? 상방 회전이 돼 있는 어깨. 여기는 상대적으로 하방 회전이 돼 있는 어깨.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견갑 하각도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여기서 볼 게 굉장히 많거든요. 실은 많이 있지만 일단 이 정도로 보시고 대부분 이쪽이 높은 쪽이 이 견갑 하각도 약간 높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척추 정 가운데 있죠. 척추 정 가운데서 견갑 내측견 있잖아요. 여기 내측견 있죠. 이 내측견의 양 사이가 너비가 같아야 돼요. 뭐 해부학적으로는 5 내지 7cm 떨어지는 게 좋다고 그러지만 뭐 다르죠 사람마다. 중요한 건 좌우 너비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근데 너비가 차이가 많으면 이 사람은 전인 또는 후인의 문제가 큰 거예요. 이해됐죠? 전인 후인의 문제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 읽어놓으시고 두 번째 접근. 자, 오른쪽 어깨가 아픈데 그럼 어떤 동작에서 아프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하나 만들어. 이렇게 할 때? 자, 그러면 이거 잘 모르잖아요. 네. 우리가 아픈데 자기가 어떨 때 어디가 아픈지를 잘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네.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은 인지하는 건 신경. 정확하게 여기 신경. 근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 외 것들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확인합니다. 자, 이렇게 한번 올려보실까요? 이렇게 어떠세요, 이거?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지 아닌지는 반대편과 비교를 해야 돼요. 그럼 이쪽 한번 들어볼까요? 들었더니 이 건강한 쪽, 아프지 않은 쪽과 똑같아. 움직임이나 이런 게. 그럼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러면 외전했으면 뭐를 해야 돼요? 내전해야죠. 자, 이렇게 한번 뒤로 해볼까요? 내전? 이건 어떠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이렇게만 판단하면 안 되고요. 내전할 때 이 팔꿈치가 몸통으로 얼마만큼 잘 오느냐가 중요하고요. 아예 여기까지 안 오면서 아프면 이것은 어깨,
50견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은.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는 왔네. 그럼 팔을 이렇게 반대쪽 어깨 쪽으로 올려볼까요? 이렇게 올리겠죠. 예. 이때 아프면 이건 이두근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렇게 올리는 건 이두근이거든요. 자, 그럼 놔보세요. 여기까지는 갔을 때 어깨가 불편하지 않았고 가동도 좋아요. 자, 한번 여기까지 올려보시겠어요? 통증이 있고 가동이 적다. 그럼 무슨 근육? 이두근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거를 좌우 비교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쪽 한번 와볼까요? 팔꿈치가 어깨까지 자랐죠? 자, 올려보시겠습니까? 이쪽? 오우, 굉장히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이분은 상완 이두근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큰 거야. 이게. 이해됐죠? 해보세요. 정리해보세요. 본인이 움직이게 해야 돼. 됐죠? 그래서 하나 찾아냈습니다. 이두근의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두근의 문제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일단 전체적으로 이렇게 먼저 확인하고 접근해도 괜찮아요. 이제 외전 내전 했으니까 이제는 굴곡. 이건 어떠세요? 이렇게 위로 드는 거. 괜찮아요? 괜찮긴 한데 끝에 덕방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런 얘기를 듣잖아요. 그래, 힘 빼세요. 안 아픈 상태로 누우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자, 그럼 힘 빼세요. 제가 가볼게요. 여전히 불편한가요? 괜찮은가요? 그때는 조금 당겨요. 조금 땡겨요? 네. 어디 가요? 요 끝에서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땡긴다는 것은 실은 요 앞쪽에서 땡기면 이해가 가. 네. 그런데 여기에서 땡길 근육이 없거든요. 근데 여기서 끝에서 뭔가 아프대요. 네. 공간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찝히는 거죠. 네. 맞아요. 이 공간이 좁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이해되죠? 뭐든지 해보는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해석을 하는 거지. 자, 수평대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어떠세요, 이거는? 나쁘진 않은데 이것도 좋지도 않아요. 정확히 해보면 오케이. 슬랩 증후군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상완 이두근의 문제가 있을 때 관절 와순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걔는 공간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 조건이 다 부합해요, 우리 선생님은. 이해됐죠? 그러면 슬랩 증후군을 검사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확 돌려. 그래서 이 상완골이 내회전 되겠죠? 네.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눌러보는 거예요. 자, 힘주 좀, 자, 버텨보세요. 통증 있나요? 통증까지는 네. 그러면 또 이렇게 버텨보세요. 어때요? 이쪽이 좀 뻐근해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잡고요.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90도에서 버텨보세요. 아! 뭔가 있는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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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제 슬랩 증후군 보는 거예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해서 검사하긴 하지만 특정 방향만 볼 수는 없잖아요. 다양하게 보기 위해선 이런 것도 확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돌리는 거, 나사 돌리듯이. 자, 어디가 아픈지 정확히 한번 찝어볼까요? 여기인가? 여기쯤 예. 자,
삼각근. 그리고 우리 선생님 이두근의 문제가 의심스럽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두근 검사해 보는 거예요. 모든 근육 검사는요. 그 근육이 수축하는 반대 방향으로 당기면 돼요. 그리고 어느 길이에서 하냐면 이게 최대 이완, 최대 수축이죠. 그 중간 각도에서 하면 가장 좋아요. 그러니까 이두근이 최대 수축, 최대 이완의 중간이니까 여기잖아요. 이 각도에서 할 거예요. 자, 안 내려가게 버티세요. 아파요? 푸진이 나와요. 힘을 네. 못 쓰겠어요. 힘을 잘 못 쓰겠어요. 그러면 항시 반대쪽 검사하는 거죠. 네. 우리 선생님은 그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죠. 공간이 좁아진 문제, 그리고 이두근의 문제로 인해서 와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뭘로 확인했어요? 이렇게 낑기는 느낌 들었잖아요. 여기에서 힘 빼세요 했는데 뭔가 찝히는 느낌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우리 선생님의 이두근을 좀 풀어줄 거고, 그 다음에 관절의 유격을 좀 넓혀줄 거고,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관절 공간이 좁아진 것은 결국은 뼈와 뼈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견갑골의 문제인지 상완골의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거죠. 요거. 이렇게 딱 고정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정해 보세요. 이렇게 따라 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견봉과 쇄골 원위부를 딱 이렇게 고정을 해. 네. 고정을 하고 힘 주지 마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팔만 움직이게 하세요. 이 뼈가 움직이면 안 돼요. 딱 고정하게만.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요렇게 할 때 어때요? 이거 좀 이상한데요. 이때도 아파요? 이렇게 지금 안 아픈데 아까 반대로 돌렸을 때 조금 혹시 펴서 보니까 느낌이 끝에 좀 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들 때 마지막에 아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견갑골을 이렇게 움직여줘 볼 거예요. 다시 올려볼까요? 어때요? 여전히 찝히는 느낌 들어요? 괜찮아요? 다시 한번. 네. 어때요? 똑같아요?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여기는 그렇게 사실 크진 않았어요. 통증이 들었을 때. 다시 또 쇄골을도 움직여 볼게요. 쇄골은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듯이 하면 가장 좋아요. 그냥 들어보세요. 아팠던 방향으로. 쇄골은 이 근위부와 원위부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원위부 방향으로 이렇게 살짝 빼주듯이 하세요. 이렇게. 들 때 아픈 사람은 자, 또 이렇게 살짝. 어때요? 되게 편한데요? 이렇게 하니까 뭔가. 이거 하니까 편해요? 네. 우리 선생님은 쇄골의 문제를 의심하셔야 돼요. 쇄골. 네? 내가 가서 도와드릴까? 네? 천천히 잡아요 이렇게. 여기 근육으로. 그리고 여기를 잡고 이렇게 살짝. 자, 해볼까요? 어때요? 끝까지 가봐요. 이거를 어떤 느낌 있어요? 허리가 당겨요. 허리가 당기지 가로로. 딱 기대해 보세요. 밀리는 걸 안 밀리려고 하다 보니까. 자, 앉으세요 편하게. 딱 들어보세요. 어느 각도에서 아파요? 저요? 안 아프던데? 아니 실험하는 거지. 아, 그렇지, 그렇지. 그러면 아픈 건 요거. 그래, 그런 거. 근데 딱 아픈 각도에서 내리세요라고 하면 좋아요. 아픈 각도에서 안 아프도록 내리면 이 선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처음부터 이렇게 왔다면 서로 힘들거든.
딱 잡고 이런 느낌으로 한번 가볼까요? 아픈 각도로 올려보세요. 이거 살짝만 더 바로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요. 놓고 또 하세요. 이렇게. 이 정도면 돼요. 우리 선생님 이제 쇄골, 이두근 뭐 이런 거. 정리 좀 돼요? 일단 뭐든지 해봐. 해보고 그 안에서 해석을 하는 거야. 교대에서 한번 하면서 또 정리를 해볼게요. 그럼 좀 더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일어나시고 바꿔서 합니다. 자, 1번 어느 쪽 어깨가 아프세요? 물어보세요. 저는 오른쪽 어깨가 아파요.